네, 시장이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스리슬쩍 10만 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어떤 방식으로 써내려가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고, 자연스럽게 알트들, 주요 알트코인들 역시 의미 있는 구간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취임식 직전 랠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식 직전에 CPI 발표가 있고 또 취임식 직후에 월 말에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펼쳐질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아주 많이 섹시하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7%대로 살짝 고개를 다시 들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 올라서 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50% 아래로만 좀 빠져라. 비트코인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 만들고 가격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딱 도미넌스 50% 아래로만 빠져주면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의 양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원하게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위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준 것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이 공식적으로 인증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안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의회에서 오케이, 공식 인증 때려버리니까 요걸 계기 삼아서 10만 달러 재돌파 결정적인 재료로서 작용을 해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폭적인 전망들 여기저기서 지금 쏟아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기성 레거시 금융 브랜드 가운데 상징성이 큰 스탠다드 차타드조차도 비트코인 2025년 연말 20만 달러 가능성,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은 중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확인했다.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연초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올타임 하이 직전이기 때문에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어느 사이가 이번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걸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전후 시점에서 만들어내고 그때부터 이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으로 들어선다라면 상당히 전체 시장이 흥미롭게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급등 임박했다라고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주간의 통합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 재밌는 게 지난주 주간 종가 마감이 98,000달러 위에서 뿅 하고 올라서면서 이제 긍정적인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뿅뿅뿅 곳곳에서 나왔었는데, 하필이면 또 미국 의회발 트럼프 관련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가 더해지면서 이런 기술적인 패턴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단기간에 빠르게 만들어준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머리 리잘드, 지금의 분위기는 마치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출시 직후에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했던 그런 분위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분기까지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딱 출시되고 그때부터 꼬라박았잖아요. 셀더 뉴스 이벤트가 딱 펼쳐졌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급반등을 만들어냈던 상황, 이번에도 살짝 비슷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빠졌지만 갈 거야, 이미 가기 시작했어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레, 비트코인 커맨핸들 패턴이 이제 완성되기에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다. 목표는 14만 달러. 상당히 전폭적인 가격 전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이거는 연간 차트입니다. 캔들 하나가 1년짜리, 그러니까 반감기 패턴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죠. 올해 비트코인 강세장 정점 찍고 내년에 약세장이 될 것이다. 2027년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 강세장을 앞두고 바닥을 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번이 지금 1번 캔들 시기라는 거잖아요. 1번 캔들 딱 시작되고 내년에 약세장 가고 후년에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반등, 이런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스무리하게는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서헤지가 재밌는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1분기 말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 현재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 말까지 연준과 재무부가 늘리는 달러 유동성은 총 6,120억 달러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재정 지출 정책을 쓸지는 불확실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친암호화폐, 친기업 법안에 대한 실망감이 만에 하나 나타나더라도 증가한 달러 유동성, 이걸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사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전폭적인 기대감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게 중국의 유동성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돈을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만에 하나 트럼프가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크 데이비스, 21개 나라가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을 하면 전 세계적인 포모 연쇄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2025년 대서사시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 특히나 이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비트코인 포모, 과연 비트코인 포모가 글로벌하게 정부 차원에서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까지 그래주얼리하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100만 달러까지 엄청 빠르게 suddenly, 어제는 이게 XRP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비트코인으로 바뀐 밈이 있길래 이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그런 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리플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리플 SEC 소송, 과연 소송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를 놓고 말들이 많죠. 가장 최근에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정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멘트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약식 재판 벌금으로 합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SEC가 새로운 리더십 등장 이후에 전격적으로 소송 자체를 취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출범을 앞두고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리플랩스의 최근 어떤 행보를 보면 소송 종료는 거의 기정사실, 전제로 깔고 지금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채용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도 사실은 미국 밖에서 매출의 90%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미국 밖에 있다라는 게 리플랩스의 어떤 현실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암호화폐 산업의 위상이 다시 정립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서 더 많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효과는 이미 암호화폐를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뭐 소송 리스크 이런 거는 이제 거의 그냥 시간 문제 해결되는 거로 전제로 깔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레미 호건 아저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1월 15일에 SEC 서류 제출 마감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질문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SEC 서류 제출이 적시에 이뤄져도 놀랄 필요 없다. 지금은 아직 갠슬러 치하의 SEC다. 1월 15일에 제출되는 서류는 새 행정부에 의해서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SEC가 서류 제출 데드라인 어겼다가 법원한테 쫑크 당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번 더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차하면 SEC가 또 까불면 법원이 그냥 기각시켜버릴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도 느껴졌었는데 1월 15일 데드라인이 아마도 SEC는 지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 닷새 뒤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SEC의 리더십이 이거 그냥 다 정리 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15일에 뭔가가 벌어지더라도 놀랄 거 없어라는 거를 지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XRP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베리씨. XRP는 빠르게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사람들이 10달러에 익숙해지면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건 보수적인 가격이다. 나는 훨씬 더 높게 치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훨씬 더 높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건데 그게 단기간에 뭐 올해 안에 1년 안에 막 15달러 이상이 되기에는 사실 XRP 자체가 사이즈가 워낙 커서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뭐 요번 사이클 고점으로 5달러에서 10달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딱 요 구간 이번 사이클 고점이 이 구간 안에서 펼쳐지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이상하진 않고 이미 엄청난 폭등을 펼쳤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야 더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타깃은 뭐 5달러 안팎 정도로 일단 세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위자드. 지금 XRP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트를 보여주고 싶다.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XRP 랠리는 훨씬 더 많은 여지가 있어 보인다. XRP 4달러 피할 수 없다. 인네비터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XRP 이더 차트예요. XRP 이더 차트를 통해서 딱 바라보면 뭔가 어마어마해 보이죠. 여지가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XRP 4달러 피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 이 양반도 XRP 빠돌이잖아요. 앞으로 석 달은 정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매일 20-30% 수익을 내는 게 다시 한번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2018년 XRP 폭등 당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번 사이클을 통해서 100달러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거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방점을 찍는다라기보다는 알트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더 알트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 해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알트 순환매의 어떤 시작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좀 바라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